자, 밤새 추가 확진자가 또 급증을 했죠. 대부분이 지금 대구 이쪽 지역이라서 이 지역 병상과 의료진 부족도 걱정입니다. 네, WHO는 코로나19 발병을 두고 결정적인 시점에 왔다며 각국이 코로나19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전문가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수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도 확진자가 256명 늘었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로만 하면 2,000명이 넘은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쯤 있는 겁니까? 정점에 지금 있는 겁니까? 정점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좀 수그러드는 겁니까? 그래서 그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숫자가 처음에는 2, 30명 얘기하다가 갑자기 500명 하더니 1,000명, 이제 오늘 2,000명까지 돌파를 했는데요. 사실은 2,000명 숫자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닌 게,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진행 상황이고요. 이게 좀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오늘 2,000명, 2,022명인데요. 이게 인구 분포를 좀 고려를 하면 중국이 인구가 16억이고 그때 당시 이제 한 8만 명 정도가 중국이 이제 걸렸었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인구의 그러니까 중국이 16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0명을 굳이 중국 16배로 고려를 하면은 한 6만 4천 명, 32배니까 6만 4천 명 정도가 걸린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걸 절대 수치로 비교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은 우리나라는 확진자를 굉장히 조기 발견해서 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이제 덜 확진자가 됐기 때문에 실제 중국이 8만 명이라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15만 명, 20만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진단 능력, 의료 기술이 훨씬 더 앞서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거보다 중국 수준으로 그렇게 치달으리라는 생각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추가로 지금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지금 일단 먼저 이 세계 상황도 한번 짚어보고 또 대구 상황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상황 보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 600명을 넘겼습니다. 이제 650명이 됐는데 특히나 이 사망자 같은 경우는 17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두 번째가 된 상황이거든요. 또 그리고 중동 국가에서도 이란이라든가 쿠웨이트 두 자릿수로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유행 가능성 이런 부분이 더 부각이 된다면 지금 우리 국내에서 확진자도 많지만 또 어떻게 방역을 해야 할지, 방역 체계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한데요. 우선 이제 해외하고 우리하고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요. 해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중국이 오히려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 말씀하셨듯이 이란, 이탈리 다른 나라에서 지금 폭증하는 상황이고,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우려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게 복합적으로 연계되면 그 WHO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른바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미 정부에서도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른바 봉쇄 정책과 완화 정책을 같이 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경에서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 오히려 지금 신천지하고 또 오늘 이제 은평, 성모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하나하나 잡기에는 이미 상황이 조금 늦어버린 상황이어서 오히려 중증 환자를 최대한 줄여서 사망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응급한 사람은 제때 치료받고, 이거를 이제 완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의료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최대한 환자가 느리게 증가를 해서 우리 의료 인력들이 추가적으로 환자를 잘 돌볼 수 있게, 이제 그런 걸 이제 미티게이션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는 지금 완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화 정책. 자, 그런데 이제 우려하신 대로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대구의 확진자 수만 봐도 이미 1,000명을 넘어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실 부족한 상황이 됐고요. 우려됐던 일이 현실이 됐는데, 어제 자가격리, 그러니까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자가격리 중이던 환자가 이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입원할 환자, 그리고 중증이라서 병원에 있어야 될 환자, 이거 이제 현장에서 잘 분류하는 작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이 분류 작업은 현장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선 그 대구 경북만 보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중증이 우선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하고, 이분도 이제 이른바 그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도 이제 대기 순번상에서 있다가 기다리다가 이제 오시면서 응급하게 돌아가신 상황이 됐는데, 지금 대구 경북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갑자기 지금 이제 거의 1,0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2,000명 중에. 그래서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까 병상이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현재 지금 우리 의료 지침에 따르면은 초기에는 항상 그렇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라는 게 무섭기 때문에 환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른바 그 음압 병상이라는 데 무조건 채우게 됩니다. 네. 경증도. 그래서 지금 모든 병상이 경증과 중증 이 합해져 있는 상황이기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지금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기다리다가 이제 되는 상황이어서 어제도 이제 중대본에서도 그렇고 지금 상황대로라면 오히려 중증 환자가 번호표를 받다가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안타깝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증, 중증을 분류를 빨리 해서 경증 환자는 가급적 번호표가 늦게 돌아가고 중증 먼저 치료를 받게 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또 굉장히 어려운 게 현장에서 있다 보면 이 이른바 환자 입장에서는 모두 다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또 요구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그 내부적인 합의를 통해서 경증 환자가 빨리 빠지고 그다음에 중증이라는 건 사실은 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경증이 빨리 빠져주고 이런 지침을 확실히 내려서 최대한 중증 환자, 이른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예. 있는 분들이 빨리 제때 치료를 받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근데 자가격리 중에 이제 어쩔 수 이게 자가격리를 하는 게 지금 뭐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이런 방법인데 의사가 없이 본인이 상태를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대형 시설이나 이런 데를 마련해서 이 경증 환자들 같이 두고 의사가 관찰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시나리오도 예.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더 늘어난다고 네, 했을 경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중국 우한에서 예. 우리 1월 말 12월부터 시작해서 했을 때 갑자기 그 막 무슨 엄청난 체육관 같은 데서 그 수백 명의 환자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가림막도 없이 그렇죠. 하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어떤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게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개별적인 집에 두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럴 때는 의료 인력이 한꺼번에 뭉쳐서 많은 인력이 보려면 그런 쪽에 이른바 뭐 일부에서는 5,000명 정도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서 그 공간에 의료력이 두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픈 사람이 집에 있으면 더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의사가 옆에 있어야 그래도 좀 체크도 하고 빨리 어떤 문제가 상황이 되면 위험한지, 예. 그렇습니다. CPR도 보기가, 돌리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정부도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물론 네. 안 좋은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현재의 병상 구조로서 특히 환자가 완화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그 넓게 번지는 상황이 안 되면 집중적으로 오면 그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념을 생각하면 큰 의사가 볼 수 있는 큰 집에 이제 확진자들이 모여 있는 게 중국 5,000명 뭐 그런 거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반면에 이 정부 차원에서 병상 배정에 좀 개입할 여지가 없을까? 가령 뭐 어떤 지역에 거점 병원을 마련하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환자 일부를 이렇게 분리해서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떤 더 번지는 걸 가장 걱정을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최소화한다면 좀 다른 지역에 이렇게 분리해서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상황 뭐 좀 어려울까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도 응급 구조상에 서울과 인구 분포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다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구조에서 만들어진 상황에서 대구는 사실은 대구 인구가 이제 240만 명 정도 되고 네. 서울이 1,000만 명, 경기도까지 하면 2,000만 명. 그래서 그 분포에서 만들어진 건데 네. 대구에서 갑자기 폭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구조에서 예. 그런 구조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환자를 중증 환자를 옮기게 되면 이번에도 안타까운 상황이 있지만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가 안타깝게 사망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과연 환자를 옮기는 게 적당하냐. 그래서 경증 환자를 오히려 자가나 아까 말씀하신 대형 기관에 예. 설치하거나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짧게 이거 좀 중요한 문제 같아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은평 성모병원입니다. 지금 14명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어제 보니까 채열하는 간호사가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호흡기 감염이긴 합니다만 이제 이게 헌혈
하는 간호사가 감염됐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전파 가능성, 헌혈을 통한 전파 가능성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하나가 가뜩이나 지금 피가 부족하다 이런 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혈에 앞으로 그 수급에 문제는 없을지 이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헌혈 피를 통해서 옮지는 않습니다. 예. 피를 통해서 옮는 이건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HIV나 다른 게 피를 통해서 없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 헌혈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여러 가지 집기를 공유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접촉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수혈이 이런 오해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혈 장소에 사람들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혈이 굉장히 피가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정부 정책적으로도 이 수혈 문제와 이런 지금 공공장소에 모이지 말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이 사실 굉장히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질환자, 응급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것도 별도로 지금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